봉천동 재개발구역에 방치된 세입자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 불만 타파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최근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원에서는 자전거 때문에 아찔한 순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으로 출동해 봅니다. 방학이면 더욱 늘어나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하지만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그 현장 시민 불만 타파가 직접 확인해 나섰습니다. 봉천동 재개발구역에 방치된 세입자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 불만 타파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2-1 재개발구역. 422가구 1117명이 모여 살던 이곳에 뉴타운 재개발 바람이 불어왔고 보상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 17가구가 남아 폐허나 다름없는 마을에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예정된 재개발 정비구역 26,254제곱미터에 이르는 이곳이 새로 아파트가 들어설 곳입니다.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명과 다름없는 주거권, 이곳에서 내쫓기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내몬 것일까요? 저는 주거 이전비, 동산 이전비,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나는 전혀 몰랐어요. 한 번도 안내를 받으신 적은 없어요? 없었죠. 조합에 의해서 우리는 부당하게 나가게 된 거예요. 정당한 우리에게 보상된 세입자들의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법에 지정된 재개발 정비사업 보상은 월 평균 가구 원수별 가계 지출비를 고려한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와 이사 비용을 뜻하는 동산 이전비, 서울시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순환형 임대주택을 이야기하는 임시 수용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봉천동 세입자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상 문제에 주거 이전비, 동산 이전비, 임대아파트, 그리고 순환형 이주주택이라고 해서 임시주거시설 개념의 그런 이제 이주대책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장된 이주대책이에요. 그 최소한의 것도 지금 법이 지켜지고 있지도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철거가 예정된 봉천동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서춘자 할머니. 할머니의 방에는 법원이 보내온 명도고시, 즉 부동산 점유 이전 고시 내용이 보입니다. 또한 벽에는 세입자 대책위원회가 작성한 재개발 조합원 및 경찰 응대 요령이 붙어 있습니다. 봉천동에 10년을 살았다는 서춘자 할머니의 방. 언제든 급히 나갈 수 있게 아예 짐을 싸놓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주인에게도 조합에게도 아무런 세입자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유,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모른다고.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서는 그래 가려고. 그때까지도 나한테 무슨 뭐 하나 날라온 게 없어요. 아니 모르시고 그냥 이사 가셨으면 네. 그냥 끝난 거죠. 마을 곳곳에 보이는 조합이 내건 철거 현수막. 하지만 세입자들은 조합이 아무런 보상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관할구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게 한 90 몇 프로가 다 이주하셨고, 네. 17분 정도가 남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당연히 이주비를 주죠. 아닐 수는 없죠. 네. 이게 국회가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안내를 했고. 보상을 다했다는 구청, 하지만 보상 책임은 조합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원금 다 주죠. 아, 다 주셨어요? 네. 아이고, 우리가 세입자들 해가지고 다 확인해가지고, 너네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나가라. 네. 얘기해서 다 준대. 해도 안 나고, 임대주택도 신청해서 나가고, 하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이제 법대로 하는 거죠. 이제 명대소송 해가지고 내보내야죠. 네, 법적으로 해가지고요. 특히 도둑놈들이죠, 그놈들은. 다 해준다고 해도 안 나고 버티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다했으니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조합 측. 세입자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보다시피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놓고 저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주택을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게 큰 바람이고요. 공식적으로 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아니면 어떻게 보변돼 있고 이걸 어떻게 지급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는 게 전달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관할구청, 재개발조합, 세입자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지난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개봉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사회 각층의 이목이 집중된 재개발 문제, 더 이상 용산 참사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봉천동 사태 역시 세입자를 위한 시급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제 주거 이전비나 임대주택을 주게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홍보해줘야 되는데 홍보 기능이 상당히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갈등 조정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세입자들에게 모두에게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세입자들의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마련도 필요합니다. 세입자를 울리는 재개발 문제,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공원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자전거족들이 늘고 있는데요.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족들만큼 자전거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무더위로 초록이 무성해지는 요즘, 한강으로 나들이를 나오는 시민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입장료가 비싼 유원지나 수영장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더위도 피하고 운동도 할 수 있어 한강시민공원은 시민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내에서는 산책을 나온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강변의 도로를 따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모습은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 더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강시민공원은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중에 핸들을 놓은 채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다 보행자들이 다녀야 할 보행자 도로 위를 질주하는 등 한강 시민공원의 도로는 혼잡함과 위험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같은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공원 내에는 크고 작은 자전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2008년부터 작년 2011년 8월까지의 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전거 사고가 775건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60건으로 지난 기간에 비해 27.7%나 늘어났습니다. 몇 달 전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가 겪은 아찔한 사건 때문에 아직도 자전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김성도 씨. 그는 보행자 도로를 무시하고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음악을 듣느라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빵빵 걸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음악 소리를 크게 들어가지고 듣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따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혹시라도 자전거로 인해서 크게 다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법적인 조치나 그런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는 보행자와 함께 다니는 겸용도로에서는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과속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전거 폭주족들을 막을 대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보행자들은 무방비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동차 대 자전거 하면 자동차가 조심을 더 많이 해야 되듯이 자전거 대 보행자 하면 자전거 조심해야죠. 자전거랑 보행자랑 부딪히면 자전거 운전자보다는 보행자도 많이 다치거든요. 약자를 보호해야죠. 따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람이 없을 때는 좀 빨리 가도 되겠지만 속력을 내도 되겠지만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 깊게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자전거 안전사고는 자전거 운전자들만의 잘못일까? 제작진의 한강 시민공원을 관찰한 결과 보행자 도로를 질주하는 자전거들처럼 자전거 도로 위를 당당하게 역주행하는 보행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보행자 통로를 이탈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리고 또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다가 사람들이 자전거를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길이 뻔히 있는 건데 차도를 건널 때도 좌우를 살피듯이 자전거 도로를 건널 때도 좌우를 살피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엔 자리를 옮겨 다른 자전거 도로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늦은 밤 자전거 도로는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를 켠 자전거 운전자들이 옆으로 쌩쌩 달려가지만 보행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캄캄한 밤이 깊어질수록 사고 위험도 점점 높아만 집니다. 아직 시민들이 그 보행자 겸용도로라서 웬만하면 인도도 따로 있는데 인도로 좀 다녀주시면 좋은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근데 차도하고 그 위험성을 별로 심각하게 안 생각하셔서 그런지 많이 자전거 도로에서 많이 산책을 하시거나 걸어다니시거나 그런 게 좀 많아요. 위험하더라고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공원에서 편안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학생들을 고용한 업주들이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방치된 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어린 근로자들의 현실, 시민 불만 타파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신촌의 거리. 방학을 맞아 일거리를 찾는 학생들과 싸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구하는 업주들의 전단지가 거리마다 가득합니다. 저 아르바이트 좀 한번 구해보려고 신촌 한번 아르바이트 뭐 있나 찾으러 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편의점이나 식당 서빙 쪽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부모님 등록금 걱정 좀 덜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하지만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헌법 32조 1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2011년 4,320원에서 조금 오른 2012년 4,580원,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은 얼마 받고 있어요? 지금은 4,000원 받고 있고요. 수습기간 끝나면 4,300원. 근데 그 최저임금이 4,580원인 건 알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번에는 PC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급 2,500원 받아요. 신고를 한다고 갔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서 또 자기들이 아무 죄도 없대요. 결국 2,500원 받아 잘렸어요, 또. 근로계약서는 쓰셨어요? 계약서요? 그냥 계약서 말고 그냥 등본호 같은 거만 하나요, 봤는데. 세금 같은 거 때문에. 근데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는 건 아세요? 처음 들어보네요. 편의점, PC방, 주유소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 최저임금제는 유명무실해 보입니다.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에서 전국 427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 편의점은 겨우 3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6%는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수준이라는 것. 그냥 한번 걸리면은 그 알바생, 해당되는 알바생 그냥 자르고 돈 안 주고, 뭐 벌금이 때려줘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차라리 안 주고 벌금 내는 게 더 자기한테는 이익이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써야 되거든요. 자기가 임금이 얼마가 있을 거고, 뭐 다른 수당들이 존재가 하는지, 그리고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씀으로써 이제 지켜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증빙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며 불이행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직영점이 아닌 경우 법적으로 관리할 명분이 없다고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벌 모집을 하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막 한다 해놓고 왜 이렇게 저렴하다 그렇게 하겠냐고 자기는 교통비도 안 들어가니까 가까운 데서 하겠다 하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대로 좀 며칠 정해오면 그 날짜에 나와야 되는데 하루 나오고 하라고 그냥 개념이 없어요. 돈을 뭐 한없이 많이 줄 수도 없고 배려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알바하는 사람도 문제고 진짜 그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면은 정말 주인 입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해줄 수가 있는데 업주들은 이런저런 변명을 내세우며 법이 정한 최저임금 지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만 3천 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과 PC방, 주유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해 당장 유명무실한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